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8일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딱 한 달 전에 4월 9일 영국 왕실의 더 듀크 에딘버러 즉 필립 공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펠로우십을 받아서 21년 전인 2000년에 약 3개월 동안 그 캠브리지 대학에 머물면서 또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버킹엄 궁에 간 기억을 조갑제 TV에서 그 경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에딘버러 공은 저한테 3일 날짜를 주고 그 중에서 하루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를 초청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한 70명의 건축가를 상대로 2번 연속 그 약속을 미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부임하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고, 또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이 열정이랄까 관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당시에 시작한 이 서울시청 건축물은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제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최종 그 초청 건축가 4인 중에 뽑혀서 마지막에 참여했던 저로서 그럼 누가 묻는다면 그럼 당신은 무슨 안을 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 작품 안을 오늘 또 소개할 겸 그동안에 많이 참여했는 한국의 그 대형 설계 사무소 건축가들이 어떤 작품을 냈는지를 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를 최종 목표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울시청설은 이 바로 덕수궁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덕수궁 담장에서부터 이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위 안각 27도 안각을 설정을 해서 사실상 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7도 이 사선이 100m까지 갈 때까지는 전부 이 사선 밑으로 건물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건축가들이 다 한결같이 그 법규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 기존 시청 건물의 동쪽으로만 건물이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 그 공모전에서 뽑힌 건물은 바로 이 안각 규정을 위반해서 건물을 높이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이 약 26,000평 정도 되는 이 건물인데 서울시 어떤 공무원 숫자의 규모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그 당시에 그 시에서의 목표는 어떤 상징적 도시의 어떤 상징적 건축을 아마 서울시의 오피스 빌딩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것을 더 중요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용산 같은 데나 어디서나 좀 더 넓은 곳에 지었더라면은 보다 더 오피스 기능에 맞는 더 좋은 건축이 되었을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턴키로 현상 설계를 공모를 했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건축가들이 어떤 작품을 냈는지를 참고 기록 자료로 지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원양 건축에서 만든 아닙니다. 이종천 대표가 계시는 그 원양 건축이 아닌데 그냥 말씀드린 데와 같이 기존 청사의 바로 동쪽에다가 그 안각을 벗어나서 그냥 단순한 오피스 빌딩을 이렇게 2개의 타워로 만든 좋은 안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도시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치는 그 안각 규정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쪽에 동쪽에다가 기존 건물 저쪽 끝에다가 덕수궁 담에서부터 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높게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안은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안도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동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한결같이 전부 유리집으로 설계했는지 그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어, 무형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안도 마찬가지로 유리건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종합건축, 이게 최종 당선된 회사인데, 삼성건설과 조인트벤처인 사무건축. 사무건축은 사실상 삼성그룹에 있는 설계사무소다 보니까 같은 조직입니다. 여기서 만든 이 사무건축 이 안도 지금 이 덕수궁에서는 멀리 떨어진 쪽에다가 높은 타워로 만든 유리집이었었는데,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사무건축,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림건축에서 안도 마찬가지로 동쪽에 노태 유리로 되었지만은 형태가 조형이 굉장히 좀 남다른 좀 사각 매스를 갖다 훌륭하게 처리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플랜 건축 사무소에서는 전혀 독특한 어떤 수직선이 아닌 약간 곡선이 있는 그런 이제 선으로 어떤 상징적인 조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창조종합건축도 사무소에서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덕수궁의 숲이 마치 건물의 저 건너편 건물, 시청 건물 꼭대기까지 연속된 듯한 이미지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제안 참 좋은 제안이긴 한데, 나중에 최종으로 만든 당선작인 사무건축의 안도, 개념이 거의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당선안인데, 사무건축에서 만든 삼성건설에서 당선된 이 안인데, 이 안을 가지고 이제 뭐 깨어진 항아리 같다 뭐 이런 시비, 조형적 시비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문화재청에서 이 안을 허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덕수궁은 문화재청 소관이고 거기서 안각 규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 친구이기도 했던 건축가 정기용 선생 같은 분은 아마 본질적인 문제로 왜 시청을 여기다 짓느냐, 오피스 빌딩을 갖다가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이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해도 여기다가 문화재청에서 뭐랄까 용인하지 않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턴키 안들을 또 무시하고 당선된 사무건축에서 이 문화재청을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서울시청을 설득하기 위한 무수한 안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만들게 됩니다. 이게 1차 안, 아까 보여드린 그 사무건축 안. 이게 2006년 6월, 우리가 턴키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최종안입니다. 이것은 또 다시 10월 달에 가서는 또 이런 안으로 제 2차 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본 문제점이 있다면은 자꾸 문화재청에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념, 자꾸 조형적인 문제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을 아무리 형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과는 서로 충돌을 계속해서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또 마찬가지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자꾸 형태만 바꿔봤습니다. 그게 2006년 11월.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해서 2007년 3월에 와서 또, 그 사무건축에서는 자체 내에서 디자인으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이종호 건축가, 한예종 교수이기도 했고, 제 공간 후배이고, 한양대 건축 한 10년 후배인 이종호 건축가한테 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여태까지 만든 둥근 어떤 그 항아리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오피스 빌딩답게 깨끗한 정돈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지 못해가지고 또 사무건축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5차안을 2007년 9월에는 다시 제비건축가인 우규승 선생한테 의뢰해서 또 이런 유리건축안을 또 만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차안 이것도 다시 유리건축인데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고생스럽지만 해답이 되지 않는 최소한도 문화재청, 문화재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 이듬해 2008년 2월 달인가 2월 달 무렵에
여태까지 참여했던 그 건축가들 빼고 새로 네 사람의 건축가를 지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어라.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설계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당선된 사무건축가 삼성건설이 시공하고 사무건축에 설계를 하되 그 건축가는 뽑힌 건축가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작품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의 건축가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도 저도 이제 그 네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이제 안을 내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제가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 중에 이것은 그 조민석 젊은 건축가 이 조민석 씨입니다. 저보다 한 20살 정도 더 젊으시니까 그 당시에 아주 4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건축가였습니다. 이분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건 야경입니다만은 저쪽 동쪽에다 유리 형태의 집을 짓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설명은 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개념은 저쪽에다가 어떤 이 형태 자체가 저쪽에 이제 여러 도움으로 만들어서 동쪽에다 비치한 여태까지 나오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조형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만든 아까 조민석 씨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훗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이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이 젊은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더러 박성광 선생이 만든 이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심플한 오피스 빌딩다운 그야말로 서울시청답게 그냥 뭐 이 안각 같은 거 당연히 그냥 신경 쓸 거 없을 만큼 저쪽 동쪽 끝에 가서 오피스 빌딩 하나를 아주 잘 다듬어서 갖다 놓았더랬습니다. 이분은 정림건축이 있을 당시에 중앙박물관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선 아닙니다. 이 우규성 선생님, 죄송합니다. 유걸 선생님께서 저보다 한 6년 정도 연배시니까 당시로부터 굉장히 60대 후반 뭐 이럴 때 만든 참여하신 분 중에 가장 연로하신 분인데도 오히려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의 말하자면 그 디자인에 대한 그 확고한 뭐랄까 철학이나 욕심이 없이는 도저히 설계할 수 없는 컨셉의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건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당선자의 설명 중에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게 이마가 마치 한국 전통 처마와 같은 이미지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동의를 물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기존에 있던 서울시청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듯한 혹시 이분 생각에 기존 건물을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에 의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잔디 광장이 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 건축물의 그 컨셉을 연속했다. 그러다 앞에 기존 건물이 없어져야 그 개념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건물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어떤 심지어는 한국에서 혹은 서울에서 가장 나쁜 건축물 또 현재까지 여기 살아본 사람 살고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환기도 안 되고 아주 정말 힘들다고 하는 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형물이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서울시 어떤 상징물로 남아있던 것 자체가 거의 뭐 기적적인 일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작가 유걸 선생인데 이분은 이제 당선을 했지만은 또 법적으로 사무건축이 있다 보니까 좀 갈등이 당연히 있었겠습니다. 그런 서울시가 이분을 총괄 건축가로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하고 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했는데 오늘날까지 서울시청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비판이
회자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JR을 가지고 이제, 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안각, 그러니까 덕수궁에서부터 이, 이, 이 건물의 이 안각선 27도 이 선 밑으로 건물이 앉혀야 한다는 그 규정이니까 당연히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골 선생의 이 아야크 건축에서 만든 안은 사실 이 안각 기준을 벗어나서 건물을 안각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건축가들이 다 동쪽으로 건물을 이렇게 높게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그 법규를 할까 그 규정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쓰나미 건물 같은 이런 건물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이따 동영상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규정 그러니까 현상설계 공부의 그 지침서를 위반한 건축은 원칙으로는 심사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당선될 수도 없고, 뭐, 그건 저는 확고한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나중에 잡지에도, 건축 잡지에도 제가 그 얘기를 또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를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적 독특한 디자인을 원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막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그분 보기에 아름다운 조형의 상징적인 조형을 짓고 싶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뭐 이 배치에 대해서는 본래 조건 중에 하나가 본관 기존 건물은 전혀 보정 건물로 전혀 손을 대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당선안은 기존 건물도 많이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면도가 이게 제 설계의 어떤 뭐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태까지 이 특기 설계에 참여했던 건축가나 또 초청 건축계 안이나 사무건축의 1차에서 6차까지 만든 수많은 안 중에서도 예외 없이 전부가 유리 커튼돌 건축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뭐 유리를 이렇게 필요시 썼습니다만, 기존 서울시청 건물이 일제시대 때 건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재료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 좋은 재료를 좋은 돌을 갖고 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패턴의 느낌은 새로 짓는 건물의 연속성으로 있어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시청으로 이 한 덩어리 건축물이 된다는 저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또 이 안각 덕수궁에서 이 안각 규정을 이 100m가 지나가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면, 물론 이제 높이 지어야 될 때 높이 짓더라도 이 디자인 컨셉은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10여 가지 이상의 많은 작품들을 보다가는 뭐 거의 20개가 가까운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게 있다면은 저는 안각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조경 면적을 따라서 저는 계속 물을 흘려서 폭포를 흘려서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는 옛날 그 김상은의 시처럼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하듯이 이거는 서울의 상징이 삼각산 일로 흘러내려가는 분은 한강수다 뭐 하는 그런 심파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개념도 분명히 저는 스케치로 남긴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 기존 건물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정재은 씨가 만든 시티홀이라는 건축에 제가 보내드렸던 우리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때 제가 만든 그 영화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내가 그래서 당선한 슈프의 어느 건축 잡지에 이런 말을 썼던 걸 보면 요구 조건대로 설계하면 당선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서울시는 모르는 일이다.
이 현상성의 주관은 삼성물산과 삼성을 지어서 주관을 한 거다.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당성을 제공했다. 그건 아주 그 자체가 말이 잘못한 거죠. 응? 이쪽 요강 자체가 말이야. 김상원이 시를 읽었었어. 서울의 성지, 가노라 선도사나 다시 보자 한강지역 선도산. 서울시는 제 개인적 그림입니다. 답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요 100m를 지나고부터는 올라가도 괜찮아. 그러나 이 디자인 컨셉 따라가고 일본을 올린 거지. 이걸 가지고 산 모양으로 해서 여기다가 전부 무슨 숲을 연주한다. 여기도 전부 숲을 다 올리고 건물 꼭대기다가 그 숲만 올리면 되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퍽퍽 물을 흘리게 했거든. 여기다 흘린 물을 넣겠지. 한강. 여기도 테라스 나오면 공무원도 좋을 거 아니야. 응? 그럼 나오자마자 전부 덕숭을 다 바라보고 이 테라스에서 덕숭을 바라보는 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안가 죽고 때문에 이두 번째로 이 안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서울시청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 이것이 서로 한 덩어리로서 어떤 남보다가도 조형적으로도 저는 뭐 이 조형을 중요하게 덜 위주로 하는 기능성을 위주로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잘 다듬어진 좋은 안이었다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가 됐더라고. 이 조금 나아. 저는 방금 보셨다시피 나름대로 기존 규정을 잘 지키려고 해요. 또 제 건축은 본래 어떤 디자인 위주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좀 오해했는데 디자인은 사실은 기능을 잘 살린 것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너무 조형적 디자인을 좀 제가 평소에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좀 비전문가일수록 건축을 조형적 디자인으로 보는 경향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설계에 너무 고심해본 사람들은 그 조형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공간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위, 그런 기능, 그것을 훨씬 더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참고로 서울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할 때다 피파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 구조적인 그걸 다 우선을 하고 모든 평면 기능을 갖다가 스케치를 10장을 한다기면 엘리베이션 한 장 정도 그리면 한 장, 단면을 한 5장 정도 그렸다면 평면 위주로 그리고 그 다음 단면 위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조형을 갖다가 미리 뭐 이미지 스케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테일에 또 철저한 디테일을 또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서울시청대로 또 역사적으로 또 좋은 조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제 작품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작품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회에 기록을 남긴다. 평가는 각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재은 감독이 정기용 건축가, 그 문화재위원회였던 정기용 감독의 삶을 만든 말라는 건축가,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바로 그 이듬해 2013년에 서울시 시청이 한창 공사 중일 때 말라는 건축 시티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서울시청 건축에 대한 그 역사적인 모든 스토리를 한꺼번에 보시려면은 정재은 감독의 시티홀 영화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사실상 오늘 이번
이번에 참여했던 그 초청 건축가들의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 그 심사위원들의 설명, 이걸 오늘 동영상에 다 담고 싶었는데, 이 정지영 감독의 강력한 이 부탁으로 저작권을 지키고 싶다 해서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관심이 있는 그 석시기홀 영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설명합니다만, 본래 예정대로 이제 올림픽 끝난 다음에 또 중국 진출, 그다음 월드컵 등 이제 제 작품 얘기들을 계속해서 제 유튜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